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 제동에도 베네수엘라 갱단원 수백 명을 추방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됐습니다. 법원은 청문회를 열고 직접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추방 조치된 브라운 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레바논 방문 중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중서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 등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 치사율이 40%나 되는 치명적인 H7N9 조류 인플루엔자가 8년 만에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청소년 성추행 등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으며 다음 달 법원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 제동에도 베네수엘라 갱단원 수백 명을 추방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됐습니다. 행정부가 위법 행위에 나섰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은 청문회를 열고 직접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한 조치와 관련해 어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변호사를 신문에 출석시켜 추방 항공편들의 출발지, 경유지, 목표지와 출발 도착 시간 등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는 국가안보 우려를 대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를 출석시키기 전부터 답변을 거부할 것이라며 신문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판사에게 보냈습니다. 판사가 신문 취소를 거부하자 법무부는 상급 법원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보스버그 판사를 이 사건 담당해서 아예 제외해달라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추방 비행편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라고 정부에 명령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따를지는 불확실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과 법원들 사이의 갈등이 헌정 위기가 될 위험이 있다며 최근 트럼프의 행정 조치 다수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한 연방 법원들과 법원 명령의 공개적 거부에 가까운 일을 거듭해온 행정부 사이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이 없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모습을 세상에 과시하려 한다며 트럼프가 법원들과 충돌하는 경로로 이미 가고 있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추방 조치된 브라운 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레바논 방문 중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신장이식 전문가인 라샤 알라위 교수는 브라운대가 후원한 H-1B 전문직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본국인 레바논을 다녀온 후 보스턴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됐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6년을 살았지만 추방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알라위 교수가 레바논에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인 수백 명을 살해한 책임이 있는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레바논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알라위 교수가 자신의 전화기에 나스랄라와 이란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진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는 이 사진들을 미국에 재입국하기 직전 지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라위 교수는 재입국 당시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편 외국인 교수가 미국에 재입국하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브라운대는 지난 16일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외국 학생과 교직원은 당분간 외국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학생 비자나 영주권이 있어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운대는 여행 금지와 재입국 규정 변화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서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 등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 현재까지 최소 4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위험한 돌풍이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미주리, 아칸소, 텍사스, 캔자스,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등 지역이 토네이도와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ABC 방송은 총 20여 개 주에서 970건 이상의 심한 폭풍우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시시피주에서는 지난 15에서 16일 12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시시피주 틸러타운 등 남부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110마일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면서 최소 6명의 사망자를 냈고 다수의 주택이 파괴돼 20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는 52개 카운티에서 폭풍우 피해가 발생했으며 3명이 사망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캔자스주에서는 지난 15일 셔먼 카운티의 고속도로에 모래폭풍이 덮치면서 50여 대의 차량이 충돌해 8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도 러벅과 에머릴로 등 지역에서 모래폭풍으로 30여 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미주리주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동시다발한 토네이도와 폭풍으로 12명이, 아칸소주에서는 3명이 숨졌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건조한 기후에 강한 돌풍이 불면서 곳곳에서 13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주택 40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오클라호마 당국은 이번 화재 강풍과 관련해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남북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북부, 플로리다주 북부에선 위험한 돌풍들이 계속해서 닥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피해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이 끔찍한 폭풍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 치사율이 40%나 되는 치명적인 H7N9 AI가 8년 만에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미시시피주 녹서비에 있는 닭 농장에서 H7N9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는 6개용 닭이 4만 8천 마리 가깝게 사육 중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미 야생조류 계통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7N9이 이 농장 닭 무리에서 발견돼 감염된 무리의 개체수 감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이 대량 살처분되면서 달걀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가금류에 가장 피해를 준 바이러스는 H5N1입니다. 이는 포유류에게까지 전파됐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1명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H7N9은 H5N1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3년 처음 발견된 이후로 감염된 사람의 약 40%가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7년 테네시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의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죽은 쥐를 먹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리나 전철 등에서 배회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적인 입원 및 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이달 초 SNS에는 한 남자가 대낮에 거리에 앉아 죽은 쥐를 먹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249번가와 3에비뉴 근처 도보 블럭 위에 앉아서 죽은 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쥐 사체 안에서 두어 번 무언가를 빼내는 것처럼 보였고 그대로 입에 넣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영상엔 저 남자가 쥐를 먹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는 야만적으로 변해간다며 경악해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완전 역겹다. 좀비 영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노숙자인 것 같은데 슬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뉴욕시 유권자 10명 중 9명이 길거리나 전철 시스템에서 배회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적인 입원 및 치료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88%가 개인이 비자발적 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 정부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91%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을 거리에 방치하는 것보다 비자발적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자비로운 일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35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4%가 넘는 수치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청소년 성추행 등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으며 다음 달 법원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어제 포트리 경찰과 함께 수사한 끝에
포트리에 거주하는 45세 한인 남성 김규철 씨를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트리 경찰서는 지난 12일 두 청소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버겐 카운티 검찰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양 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3년간 16세 미만의 두 청소년의 복지를 위협에 빠뜨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12일 파라모스에서 체포됐고 아동복지 위협 2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현재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으며 해켄색에 위치한 버겐 카운티 법원에서 내달 첫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데일리 보이스는 입수한 경찰 서류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두 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법원 기록에도 성행위 등 아동 위협 행위를 벌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주요 대학들이 학생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버드대가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부생 등록금 면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하버드대가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부생 등록금 면제 대상 범위를 기존 8만 5천 달러에서 가계소득 20만 달러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계소득 10만 달러 이하 학생은 등록금 외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의료보험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학생이 연간 내야 하는 비용은 2024에서 2025학년도 기준 등록금과 주거비, 각종 서비스 요금 등을 포함해 약 8만 3천 달러에 달합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선 외국인 학생도 미국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 학생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대학에선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자체 장학금과 학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지난 2023년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흑인 학생 입학 비중이 줄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학생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이 지난해 11월 가계소득 20만 달러 이하 학생의 등록금 면제를 발표한 데 이어 MIT, 캘리포니아 공대 등이 비슷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많은 식품 브랜드들이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기름을 식물성 기름인 종자유에서 소기름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달 초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버거 체인점 스테이크 앤 쉐이크를 방문해 감자튀김에 사용하는 기름을 종자유에서 소기름으로 바꾼 것을 칭찬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또 폭스뉴스에 출연해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며 파파이스, 아웃백, 스윗그린, 버팔로 와일드 윙 등이 전환했거나 전환 중이라며 기업들이 초가공식품을 줄여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에 동참하도록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팔로 와일드 윙,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파파이스 측은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소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종자유는 유채, 해바라기, 콩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기름이 조리 과정에서 지방산이 분해돼 독소를 생성하고 이로 인해 염증이 유발되거나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메가6 지방산이 높은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버터, 라드, 소기름, 코코넛 오일, 파묘 같은 포화 지방을 사용하는 것보다 염증 유발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스테이크 앤 쉐이크는 X에 튀김 기름을 다시 소기름으로 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착용한 직원의 모습을 X에 올리고 고객들은 이념적으로 소기름 전환을 환영하지만 무엇보다 맛을 더 좋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8만 쪽의 미공개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센터의 이사회에 참석해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문서를 갖고 있고 여러분은 많은 양의 자료를 읽어야 한다며 나는 그냥 삭제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국가안보기관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 관련 정부 기밀문서 3건의 기밀 해제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서명을 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로리 차베스 데레머 신임 장관이 비서실장에 한지훈 씨를 임명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한 비서실장은 데레머 장관이 연방 하원 의원 재임 당시 수석 보좌관으로 함께 일했으며 앞으로 연방정부의 노동정책, 노동자 보호, 고용 통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한 비서실장은 한 기체 전 오리건주 그로서리 협회장의 장남으로 오리건 부동산 중개인 협회, 에버그린 오리건팩 등에서 활동하다 보좌관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오리건주 한인사회는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한 비서실장이 한인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고 한인사회 권익 향상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며 한 비서실장의 임명 소식을 반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성 기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린다 이 샤아나 하니프 시의원이 지난 12일 시의회에 상정한 관련 조례안에는 뉴욕시장실 산하 성기반 폭력 종식 사무실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한라인 등 피해자 지원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제작 및 무료 배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헤어, 네일, 스킨케어 살롱 등 시내 모든 미용 업소들은 업소 내 이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포스터는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됩니다. 린다 이 의원은 성폭력과 파트너에 의한 폭력 등 숨어있는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피해자들이 신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시내 모든 미용업소에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한인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78세 한인 여성이 지난 14일 오후 9시 38분에 파슨스 블러바드와 147 스트리트 사이 노던 블러바드를 건너던 도중에 메인 스트리트 방향으로 향하던 회색 미니밴 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한인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미니밴 차량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 확인과 용의자 체포를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엔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